2월 28일 화창한 일요일, 군자이씨 만부득과 함께하는 휴일입니다. 오늘 불린 여러분들에게 이 소나무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옆에 데리고 왔는데요. 우리가 소나무를 키우면서 소나무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이렇게 분재로 만들어가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어느 정도는 알아야 또 소나무에 대해서 우리가 쉽게 접근을 하고 분재 키우기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제가 간략하게 이 소나무에 재밌는 얽혀있는 이야기들 제가 한번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소나무 잎은 2년치 잎이 공존하게 됩니다. 작년잎과 올해잎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작년잎들이 노쇠해지면은 그 해를 넘기고 나서 새 순을 만들어내고 자기는 죽어서 떨어지게 되는 구조입니다. 이 소사나무가 3월 4월 달에 1차 순이 나오고 5월 달에 2차 순이 나오면서 이렇게 그 짧은 주기로 마감하는 것과 다르게 이 소나무 잎은 1년 주기로 이렇게 갱생이 돼요. 그래서 올해 나온 순은 내년에 또 늙어서 자식을 낳고 또 죽게 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번식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소나무 줄기를 보시면은 굉장히 발달이 잘 돼 있어요. 뭐 장군이 갑옷 입은 것 같이 굉장히 두꺼운 옷을 입고 있는데 얘네들이 이 옷을 입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 소나무가 절벽 같은 데서 자라다 보면은 물이 부족하기 때문에 제가 공동현상이 많이 일어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가지를 스스로 끊어가면서 가뭄을 극복하고 다시 장마가 되면은 조금 내밀어서 복구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가뭄 때는 얘네들이 최소한의 그 잎만 달고 가면서 버티기를 가는 거예요. 하지만 몸에서도 수분이 증발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야 이거 안 되겠다, 야 우리 몸에도 수분이 증발 안 되게 뭔가 조치를 취하자 라고 하다 보니까 몸의 껍질을 점점점 두껍게 만들어요. 그래서 햇빛이 강하게 내리쬐도 여기서 수분이 증발 안 되게끔 완벽하게 보호 처리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절벽에서 사는 소나무일수록 해발이 높게 서식하는 나무일수록 이 소나무 숲이는 발달이 됩니다. 반대로 우리가 저수지나 호숫가 같은 데 가면은 소나무가 또 물가에서 자라는 경우도 볼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커요. 굉장히 큰데 막 한아름씩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걸 연대 측정을 해보면은 그렇게 수명이 오래되지가 않았어요. 뭐 많이 먹어봤자 50살, 60살 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이렇게 비대해져 가지고 높이는 막 20m 이상씩 크는 소나무들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옆에 물이 있기 때문에 자기들 마음대로 성장을 하는 거예요. 공동현상을 걱정 안 하기 때문에, 물 부족을 경험을 못 해봤기 때문에 한정없이 크게 되는 거죠. 산 꼭대기에서 자라는 소나무랑 틀려요. 그래서 이 말의 뜻은 뭐냐면은 소나무가 물을 싫어한다가 아니라 소나무는 물이 없는 곳에서도 살 수 있다로 바꾸셔야 돼요. 소나무는 물이 없는 환경에서는 자기가 보호를 하면서 자기 스스로 공동현상 여러 가지 현상으로 인해서 물 없이도 살 수 있는 개체고, 마찬가지로 물이 있는 곳에 살게 되면은 일반 다른 나무와 똑같이 잘 성장하는 그런 나무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이 소나무는 뿌리털이 없기 때문에 물과 영양분을 흡수하는데 굉장한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래서 뮤시개를 광범위하게 뿌려서 우리가 공생균을 많이 끌어들인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나무들도 저기 뭐 영양분이 많네, 나도 한번 발을 대볼까 하면서 뿌리를 이쪽으로 소나무 쪽으로 대요. 근데 우리 바보 같은 소나무가 남은 공격할지 모르면서 자기 위치를 뺏기면은 그냥 죽어나가는 아주 바보스러운 나무입니다. 어떻게 보면 착한 나무죠. 아카시아 나무 같은 것들이 온 산천지를 파괴하면서 다른 나무까지 기습하는 거에 비하면은 우리 소나무는 참 착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개체들이 와서 공격하면 소나무들이 죽어나가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이 생각한 거죠. 야, 우리만의 영역에서 우리만 크면 안 될까? 우리는 뭐 잘 발달하지도 않고 뿌리털도 없는데 공생균 없으면은 살 수도 없잖아. 어떻게 해야 돼? 라고 하니까 그러면 우리가 잎에다가 뭔가 애들이 접근하지 못하는 물질을 한번 집어넣어보자 하면서 이 안에다가 굉장히 강한 독성을 여기다 집어넣게 됩니다. 그래서 가을에 잎이 떨어지게 되면은 소나무 밑에 보면 잎이 수북하게 쌓이는 거 보이시죠? 그 안에 그렇게 쌓이게 되면은 독성분들이 주변에 퍼지기 때문에 다른 나무들이 뿌리를 거의 다 갖다 대지를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소나무가 그 영역 안에서 잘 생장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나무는 잎에 자기를 방어할 수 있는 성분이 있어서 땅에 떨어지면은 다 그 역할을 하는데, 우리가 잡목류 같은 경우에는 잎이 떨어지면 날아가 버리잖아요. 그래서 별 효과를 못 보는데 소나무는 밑에 잘 쌓여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소나무만의 생존 비법이고, 그 안에서 유일하게 살 수 있게 만드는 게 공생균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 환경만 잘 맞으면은 우리가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게 송이버섯, 그런 것도 공생균의
어떻게 보면 하나의 작품 결과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소나무가 물을 싫어하는 게 아니라 물이 없는 환경에서도 살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보통 소나무는 물을 많이 주지 않고 저곡토를 많이 섞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나타나서 경험에 의해서 물이 최대한 안 주면서 키우는 방식으로 가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소나무의 수세를 올리기 위해서 물을 많이 줍니다. 그리고 거름을 많이 올려주고 저곡토도 어느 정도 사용을 해요. 거기에 따르는 여러 가지 제약은 있지만은 그거는 제가 번거롭더라도 다 맞춰가면서 케어를 해놓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 단점들을 제거하고 나면은 소나무가 굉장하게 건강하게 클 수가 있고요. 지금 보시다시피 어느 정도 지금 건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제가 지난 사진들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난 사진들을 한번 보면서 잠깐 과거에 갔다가 다시 현실로 오겠습니다. 2010년 제6회 청풍전 출품 당시에 촬영했던 사진인데요. 그 당시에도 기억이 남아 있어서 이렇게 촬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2013년 가을에 저랑 같이 분재를 배우셨던 저희 사형이죠. 제가 사형이라고 부르는데, 저희 사형이 이 나무를 입수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사형이 배양 기록들을 이렇게 남기게 됐어요. 그 사진들을 제가 물려받게 됐고, 그런 부분들을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2013년 가을 모습인데, 마찬가지로 머리 부분은 약하게 만들고 하단 부위는 건드리지 않는 이런 배양 방식을 똑같이 찾아보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2014년 여름 모습입니다. 마찬가지로 머리 부분이 강해지기 시작했고요. 하단 부분에 아무리 힘을 실어줘도 머리 부분이 강해지면서 상대적으로 약해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늘 머리는 약하게 하단 부위는 강하게 만들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2015년 봄 분갈이 당시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머리 부분은 굉장히 세력을 누른 모습이고요. 하단 부위는 그래도 어느 정도 힘이 실려 있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강하게 차이를 내도 결국에는 다시 머리 부분이 강해진다는 거 한번 기억해 주시고요. 2015년 가을입니다. 그해 가을인데 벌써 머리 부분은 강해져서 하단 부위를 역전을 했어요. 그렇게 많은 세력 조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머리 부분은 계속 강해지고 있다는 거 육안으로 확인하시니까 조금 이해가 되시죠? 2010년도에 어느 한 전시회에 출품한 모습입니다. 완성도가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지만은 좀 아쉬운 부분이 머리 부분이 좀 많이 강하죠. 밸런스가 어느 정도 더 맞았으면은 더 멋지게 나왔을 것 같습니다. 2018년도 배양 중인 모습입니다. 어느 정도 이제 잎들이 증가하면서 안정기가 이제 설설 오고 있는 시기인 것 같아요. 그리고 2019년 가을에 제가 잎 정리한 모습입니다. 머리 부분을 마찬가지로 세력을 약하게 하고 하단 부위는 건들지 않음으로써 수세 차이를 두고 밸런스를 맞추는 조정 작업을 했습니다. 2020년 3월 16일에 취미인 두 분 모시고 같이 분갈이 했는데 유튜브로 촬영을 올리지는 못했습니다. 자료는 있는데 아마 나중에 결국 공개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 나무가 성장을 하고 계속 변화하는 과정은 결국은 이 분갈이 안에 모두 다 숨어 있습니다. 그걸 보여드리지 않고 내가 상층부에서 잎 정리한 것만으로 모든 것을 말씀드릴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나중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5일 전에 비 오는 날 촬영한 사진입니다. 굉장히 많이 수세가 좋아졌고요. 이날 잎 정리를 한번 해야 되겠구나 라고 결심을 한 날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나무가 금방 좋아지는 이유는 결국 분갈이에 있고 용토, 물조절, 거름 모든 것들이 맞아 떨어진 상황에서 계획이 이루어져서 이렇게 변화가 된다는 거 한번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떻게 재밌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기록이라는 게 그만큼 중요한 것 같아요. 이렇게 기록을 남겨놓으면은 이 나무가 다른 분한테 소유권이 이전되더라도 그 기록도 같이 이전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그게 역사가 되는 거고 이 나무의 과거를 알면서 앞으로 미래의 과정도 쉽게 그려질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그 기록에 대해서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나무가 또 이런 생각도 할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떠한 구도로 건축을 했을 때 광합 성량을 최대로 얻어낼 수 있을까라고 늘 고민을 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머리 부분, 옆에 부분, 하단 부분 내려갈수록 햇빛을 잘 볼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삼각형 구도가 가장 나무가 광합성을 많이 할 수 있는 구도라는 것을 나무 스스로 아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자연에 있는 나무들을 보면은 대부분 이 삼각형 구도 안에서 많이 크는 경향이 많습니다. 물론 벼랑에 걸려 있는 나무라든가 악조건에 있는 나무들은 형태가 변형이 되기도 하지만은 정상적으로 자라는 나무라면은 이런 형태로 많이 크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분재를 잘 하시는 분들도 같은 마음이겠지만은 물주기만큼 어려운 건 없는 것 같아요. 저 역시 쉬운 영역이라고 생각이 전혀 들지가 않습니다. 하면 할수록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 것 같은데, 이 물주기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한두 편 정도 할당을 해가지고 정말 세밀하게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 물주기가 정말 이 나무에 얼마만큼 깊이 있게 관련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물을 주는 방식과 나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 그런 것들은 제가 따로 특집에서 제가 보여드릴 거고요. 우리가 분재로 배양하는 소나무가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하나는 육성, 적속으로 불리는 소나무인데, 이와 같이 잎을 눌렀을 때 부드러우면은 소나무입니다. 그리고 수피가 굉장히 잘 발달되는 것이 특징이에요. 단점은 가지가 굉장히 길어요. 가지가 길기 때문에 이걸 압축해서 집어넣는 게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중요한 기술인 것 같습니다. 가급적이면은 구겨서 넣는 것보다 짧게 받아서 만드는 게 훨씬 가치가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또 다른 소나무는 곰솔 해송으로 불리는 나무입니다. 바닷가 등지에서 이제 서식하는 나무인데, 우리가 소나무 잎, 그 곰솔 잎을 누르면 굉장히 따가워요. 그래서 우리가 분재로 만드는 나무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진다는 거, 일단 그것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무등산 소나무 치목을 할 때 불린 여러분께서 이제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일반적으로 치목하듯이 이 형성지까지 도려낸 후에 거기에서 뿌리를 발근시키는 방법도 가능하냐고 물어보시는데,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소나무 자체가 뿌리가 잘 발달되는 나무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작업을 해놔도 거기서 뿌리가 발견이 제대로 된다는 보장이 없어요. 다만 나무를 건강하게 하고 물을 잘 주고 성장력을 높일 수 있다면은 불가능한 부분은 아닙니다. 대신 조건이 따르죠. 이렇게 늙은 나무라든가 줄기가 두꺼운 나무에는 조금 어렵다는 거. 그래서 제가 접을 이용해서 이렇게 치목을 한 거예요. 이곳에 놀러 오신 치매분께서 이 거름량을 보시고 깜짝 놀라더라고요. 요즘 장마철인데 이렇게 많이 올려놓으면은 소나무에 탈이 나지 않느냐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실제로 탈이 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장마라는 기간이 나무한테는 굉장히 좋은 환경이에요. 다만 우리가 거름을 주고 비가 많이 내렸을 때 이게 제대로 좀 배수가 돼줘야 되는데 배수가 안 되거나 잘못된 현상에 의해서 거름 성분이 안에 많이 채이게 되면은 뿌리가 손상이 되죠. 그러면서 상충부에 바로 그 형태가 그런 증상이 나타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장마철에 거름을 줄 때는 매일 아침 잎의 상태를 확인을 합니다. 확인을 하면서 나무가 거름을 못 받아 먹는 흔적이 조금이라도 보이면 잽싸게 다 내려요. 그렇기 때문에 관찰을 통해서 우리가 이거를 주는 거지, 그냥 올려놓고 받아 먹을까 안 받아 먹을까 상상만 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아침마다 나오면은 저희가 잎의 상태를 다 관찰을 합니다. 오늘 하루도 네가 건강하구나. 어저께 비가 왔었는데 네가 그걸 다 받아 먹었구나. 그럼 오늘도 받아 먹으려. 또 어떤 나무는 잎의 색깔이 변질됐거나 탄 흔적이 있거나 잘못된 경우 있어요. 그럴 때는 거름을 모두 내리고, 미안하다, 내가 어저께 너무 많이 줬구나, 너 좀 며칠 쉬고 회복을 하게 되면은 내가 다시 조금씩 한번 올려볼 테니까 그때부터 다시 시작해봐 하면서 또 걷어주고, 그런 식으로 합니다. 결국 정성스러운 관찰만이 나무를 건강하게 키울 수 있는 비결이에요. 스튜디오가 아니라 밖에서 촬영하니까 기분이 굉장히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잠깐 이렇게 주변을 둘러봤는데 재밌는 현상들이 몇 개가 보이더라고요. 그 부분도 소나무랑은 관련 없지만은 꼭 보여드리고 싶어서 제가 그거 한번 촬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12시만 넘으면 어김없이 그늘을 선사해주는 정말 감사한 느티나무입니다. 이 느티나무를 한번 가까이 가서 한번 촬영해 볼게요. 자, 느티나무 머릿부분에 있는 순들입니다. 보시면은 정화에 해당되는 순들인데 굉장히 질서정연하게 그래도 나름대로 나와 있어요. 어느 거 하나 크게 치고 나가는 거 없이 골고루 이렇게 성장을 하고 있는데, 잘 보시면 이게 자기들이 성장을 못하는 게 아니라 눈치를 보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치고 나가면은 온갖 바람과 여러 가지 요인을 자기 혼자 감당을 해야 되기 때문에 주변에 자라는 걸 보면서 서로 자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호를 받으면서 크는 거죠. 그리고 나서 얘네들이 지금 이제 1차로 성장이 멈춰집니다.
그러고 나면은 안쪽에 있는 약한 순들이 또 튀어나와서 그 빈 공간을 또 메꿔줘요. 이런 식으로 빌드를 해가는 과정을 보면은 이 나무들이 정말 굉장한 건축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우리가 사람이 잘라도 잘 안 만들어지는데 나무 스스로 나중에 보면은 기가 막히게 맞춰놔요. 예, 햇볕을 최고로 잘 볼 수 있는 그런 광경들을 얘네들을 정말 쉽게 만들어내는 것 같습니다. 자, 앞에 있는 은행나무 한번 보겠습니다. 옆집의 은행나무인데 옆으로 집에 치보하는 걸 원치 않아서 좌우 가지들을 모두 자른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지금 형태가 일자로 올라가는 형상인데, 그래도 얘네들이 다시 그 형태로, 아까 그 느티나무 같은 형태로 생장하기 위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한번 보세요. 한번 제가 확대를 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질서정연하게 뻗어내고 있습니다. 하단 부위도 옆으로 뻗어 나가려고 하고, 물론 처음에 초기에는 위로 굉장히 많이 솟구쳤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위에가 힘을 많이 뺐어요. 왜냐하면 어느 정도까지 올라갔다고 생각하니까 이제 옆으로 퍼지는 작업을 시작한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이 나무들이 서로 각기 다른 환경에서 자기가 처한 상황을 인식하고 어떻게 하면 광합성을 잘 볼 수 있는 형태로 발전할 수 있을까, 그걸 연구하면서 지금 굉장히 잘 빌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이제 분재를 배우시는 분들이 나무들이 어떻게 이렇게 커가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유심 있게 보시는 것도 분재 만들기에 있어서 굉장히 큰 공부가 됩니다. 이런 것들 놓치시면 안 돼요. 이번에는 저 멀리 산 능성을 한번 보겠습니다. 당연히 우리가 그냥 늘 보던 능성이지만은 유심히 한번 봐보세요. 어느 나무 하나 자기가 솟구쳐서 나온 나무가 있는지 한번 관찰 한번 해보십시오. 없습니다. 자기가 튀어나온 순간 그 나무는 최후의 운명을 맞이해요. 저 해발 높은 곳에 바람을 혼자서 버텨낼 자신도 없을 뿐더러 주변에 여러 가지 영향에 의해서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그 부분에 크는 나무들은 다 옆에 나무들을 보면서 똑같이 맞춰서 생장을 하려고 노력을 해요. 저런 큰 산 하나를 보더라도 나무가 주변 나무들과 서로 동조하면서 서로 협약을 맺고 같이 살기 위해서 공존한다는 거. 나무는 굉장히 똑똑한 식물입니다. 열 12시가 가까이 되니까 너무 덥습니다. 이제 스튜디오 안으로 나무 가지고 들어가서 잎 정리하는 작업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2월 28일 화창한 일요일. 그래서 작년 잎들이 노쇠하고 이 소나무 잎도